이 시점에서 또 방산 관련된 이슈 한 번 더 관심 있게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방산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움직일 텐데요. 지금 우리 세계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생각보다 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 여론적인 측면 안에서는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가장 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에는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갈등 속에서 미국은 제재 확대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뜨거운 상황인데 가자 전쟁 역시나 지속 중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가장 위기감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면전이 지금 전면전의 위기가 가득 고조되어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치가 너무 치열합니다. 이렇게 교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러 곳에서 총성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당장 총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더 치열한 전쟁,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먼저 가시화되기도 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좀 자극이 되면서 이 중국 주변국에 대한 외교 그리고 군사적 갈등이 가장 고조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들이 지금 비용하고 있는 비용의 군사 비용이 가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까지 지금 측정되고 있는 국방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을 해보면 우리나라 역시나 이 국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출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이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동 수주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동남아 지역 안에서도 국방 수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기 그리고 국방 측면 안에서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역시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미국 지금 국방 관련된 증시도 그렇고 실적의 전망이 좋습니다. 다음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살펴보기 이전에 글로벌 방산업체들 실적 개선세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산업체 역시나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주가 역시나 기대가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방산업체로 꼽히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을 필두로 수주도 지금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 수출 모멘텀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출 모멘텀이 지금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이 기업은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반조미 소장님께서 이러한 기업을 가지고 오실 때마다 약간 기대가 됩니다.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일단 오늘 주가는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 정도인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좀 기회로 삼고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요 주제가 좀 특이한 게 현대차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험 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라이선스 및 유지 보수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근데 기관 단위 구독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업종을 살펴보니까. 자동차, 국방,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철도, 항공, 조선, 로봇 분야도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 선두 기업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업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위험 고신뢰 사업으로 좀 불리는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종합 솔루션을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지금 방산이든 로봇이든 굉장히 좀 첨단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쪽은 아마 이 부분들이 같이 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동사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미국의 뉴스케이 파워와 SMR 검증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 FSD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 번 정도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이 동사의 경우에는 SMR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받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이든 로봇이든 다양하게 좀 기업들과 레퍼런스를 좀 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봤을 때 이러한 그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작년 8월 때 150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동사가 좀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8월이니까 지금 한 두 달도 안 남은 상태인데 그 당시 때 발행을 했을 때 이자율이 모두 0%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좀 유치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때 이제 전환가액이 8,189원이었는데 올해 4월에 한번 리픽싱을 했습니다. 리픽싱을 하면서 6,552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가격보다 아래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기하급수적으로 좀 급등해서 올라간다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1차 목표가를 8,000원 그리고 2차를 11,000원 그리고 3차를 한 13,000원대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슈어소프트테크 함께 만나보고 왔고 반점희 소장님께서 지난주였던가요? 아가방 컴퍼니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카페24도 사실 훨씬 이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모멘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한양행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2% 넘게 상승세 77,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79,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한장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상폐를 했었던 이제 화장품 기업, 그러니까 코스온에 대해서 또 다시 지분 확대를 하면서 이제 정상 경영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코스온이 이제 2013년도 10월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화장품 쪽 여기 이제 ODM사로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코스맥스와 비롯해서 뭐 4대 강자에 올라갔을 정도로 꽤나 탄탄한 실적을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만 하더라도 매출 1,00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유한양행이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이 기대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제 처음에 150억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지분을 한 3.8% 정도 취득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반영이 되면서 250억 추가로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12%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최대주주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2017년에서 19년도 사이에 이때 이제 사드 논란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좀 성장을 못했었고 팬데믹 때는 이제 매출이 900원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을 위해서 다시 이제 지금 정형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삐아라든가 뭐 마녀공장 뭐 각종 화장품 기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화장품 매출들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약간 다시 한번 육성을 하려는 좀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유한양이 왜 쓰러져가는 회사 살리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러니까 와이즈 메디의 지분이 지금 55%인데 이걸 49%까지 그러니까 좀 지분을 일부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계열사가 아니라 이제 같이 투자하는 회사로서 이렇게만 좀 축소를 해놓고 이 축소한 현금을 다시 또 이제 코스온하고 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또 유명한 이 A투자 이 두 기업에 좀 지분 강화를 하는 데 썼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뭐 랭라자라든가 이제 이런 리브란트 병용요법 이런 부분에서 또 기대감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수출이 좀 탄탄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알짜 종목들을 좀 많이 다뤄보겠다 이런 좀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랭라자 같은 경우도 병용요법이 지금 아직까지는 FDA의 그 허가를 이제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아스코 때 이제 좀 긍정적인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과 가능성을 좀 전망을 높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빠르면은 허가 결과가 이제 8월 20일 전에 나올 것으로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대응을 하시는 방법은 7월 말까지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보유 전략을 취하시고 빠르면은 8월 초순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전으로 조금 이렇게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극대화를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FDA에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LB조차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병용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고 있고 비교대 상품보다도 훨씬 뛰어난데 불구하고 다시 검토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약간
다시 검토해라, 다시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좀 경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단기적인 변동을 만들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방어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변동성 대비해서 좀 탄탄한 실력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유한양행은 홀딩 전략 취하시고 8월 초순에는 조금 일부 전략적인 매도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걸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오셨었고 좀 다른 이슈긴 했습니다만은 삼성 SDI를 이제 반정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터 배터리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인터 배터리 지금 좀 굉장히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아직까지 좀 그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삼성 SDI 경우에도 이 인터 배터리 유럽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동사의 경우에 이슈가 좀 부각받았던 게 뭐냐면은 삼성 배터리 박스 1.5를 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1.5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좀 생각하시는데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ESS 제품을 통해서 삼성 배터리 박스의 신제품을 좀 공개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전력용 ESS 제품에 들어가는 그 LPE 배터리를 또 추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포커스를 봤을 때 전기차 배터리 쪽도 뭐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지금은 ESS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럽 쪽에서도 전력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데 ESS라면은 오히려 지금 삼성 SDI 쪽에서도 이제는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에 따른 기대감도 좀 늘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ESS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모멘텀이어야 되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삼성 SDI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7년에 황화물계 그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뭐 샘플이나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어쨌든 2027년이면은 못해도 25년 때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또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ESS와 같은 또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는 좀 모멘텀적으로는 여유가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1분기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이제는 2분기 때 실적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개인적으로는 1분기 때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전기차가 1분기, 2분기 때 판매량을 봤을 때도 그렇게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2차 전지도 수출입 데이터 동향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는 좀 바닥 저점을 찍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불편하시다 하면은 2분기 때 접근을 하셔도 되고 네.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빠르게 접근을 접근을 하겠어 하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기간을 두시고요.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 보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SK이노베이션이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반정민 소장님께서는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ESS 쪽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실적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구 대표 그리고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